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에 대해서 아주 강한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냥 거대한 사기다. 물론 이건 머스크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런 표현까지 썼는지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그냥 정치적인 공격이라고만 넘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숫자가 23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319조 원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최적화된 페이즈 1의 예상 비용은 약 12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4조 원입니다. 2310억 달러, 약 319조 원은 현재 채택된 비용이 아니라 계획에 들어간 여러 최적화와 범위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가 지금 319조 원짜리 프로젝트다 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비당파 재정 분석 기관인 Legislative Analytics Office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자금을 약 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54조 원과 174조 원을 단순히 빼서 공식적인 자금 부족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과 차입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아주 많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용보다 시간이 더 놀랍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건 2008년입니다. 벌써 18년 전입니다. 2008년 비즈니스 플랜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애너하임까지 핵심 노선 비용을 당시 돈으로 약 330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고 전체 시스템이 2030년까지 구축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일반 승객을 태우는 고속철도 운행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것처럼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최신 공식 자료를 보면 119마일 센트럴밸리 공사 구간 가운데 89마일의 가이드웨이가 완성됐고 92개 구조물 가운데 65개가 완료됐습니다. 전체 494마일 노선 가운데 463마일은 환경 검토를 마치고 공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공사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있는지도 분명합니다. 현재 목표를 보면 사우스 머시드에서 노스 베이커스필드까지의 첫 서비스가 2033년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포함하는 페이즈 1 전체 서비스 목표는 2040년입니다. 2008년에 승인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라면 30년이 넘어서야 전체 페이즈 1 서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도 적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공식 프로젝트 지출액은 163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22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고속철도 당국은 이 사업이 지금까지 약 269억 달러의 경제적 산출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269억 달러를 썼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프로젝트 지출은 163억 달러이고 269억 달러는 투자와 고용 등이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22조 원 넘게 들어갔으니 끝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들어간 돈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sunken cost입니다. 그 돈은 사업을 계속하든 그만두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하고 그 돈으로 얼마나 큰 편익을 얻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는 로봇택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철도가 완성될 미래의 미국 교통 환경은 2008년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항공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비행기와 가장 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GAO는 일반적으로 약 100마일에서 500마일 사이에서 고속철도가 자동차와 항공의 경쟁력을 갖기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보다 짧으면 자동차가 편하고 500마일을 넘어가면 비행기 속도 우위가 커집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는 바로 이 중간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고속철도가 가능할 만한 노선을 찾는다면 캘리포니아는 꽤 좋은 후보입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가 비행기보다 유리한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열차가 빠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 보안 검색, 탑승 대기, 도착한 뒤 다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비행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GAO 역시 비행기의 순수 이동 속도는 빠르지만 접근 시간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철도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로보택시가 들어오면 상황이 조금 재밌어집니다. 로보택시가 충분히 싸지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집에서 로보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탄 뒤 도착한 공항에서 다시 로보택시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갑니다. 기존에 비행기를 귀찮게 만들었던 First Mile과 Last Mile 문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특히 미국의 도시 구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사람 모두가 다운타운 LA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얼바인이나 오렌지 카운티일 수도 있고 산타모니카나 파사데나일 수도 있습니다. 베이에리아 역시 목적지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일 수도 있지만 산호세, 팔로알토, 이스트베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GAO도 출발지나 목적지가 도심에서 멀거나 공항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철도의 다운타운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보택시는 바로 이런 분산형 도시 구조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미국의 항공망에 로보택시가 붙는다면 그래도 174조 원짜리 새로운 고속철도망이 필요한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수용 능력입니다. 운전자가 없어져도 자동차 한 대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로보택시가 아주 싸고 편해지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내려준 뒤 다음 승객을 찾으러 움직이는 빈 차량, 즉 데드 헤딩이 늘어나면 총 차량 이동 거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자동화 차량과 대중교통을 함께 모델링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데드 헤딩과 추가 차량 주행거리가 문제가 확인됩니다. 반대로 철도는 독립된 선로에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와 고속철도는 완전한 경쟁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합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로보택시를 타고 고속철도역으로 갑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보택시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갑니다. 로보택시가 항공의 First Mile과 Last Mile을 해결해 주듯이 고속철도의 First Mile과 Last Mile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짧은 거리는 로보택시, 아주 긴 거리는 비행기,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몰리는 특정 중거리 코리도어는 고속철도가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캘리포니아 하이스피드 레일입니다. 고속철도가 좋은 교통수단인가와 이 프로젝트를 현재 방식으로 계속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1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이상을 이미 썼습니다. 아직 승객 운송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최적화된 페이즈 1 예상 비용도 약 1261억 달러, 174조 원 수준입니다. 첫 센트럴밸리 서비스 목표는 2033년, 전체 페이즈 1 서비스는 2040년입니다.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가 왜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지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스캠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판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시간, 계속 증가해온 비용,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영업 운행,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보면 그의 비판을 단순히 정치적 공격이라고만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저 역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고속철도가 가장 말이 될 만한 구간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재 캘리포니아 하이스피드 레일 프로젝트에 앞으로도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 비용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가 증명해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엄청난 돈에 비해서 이 철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얼마나 많은 승객을 옮기고 공항과 도로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로보택시와 기존 항공망을 이용하는 다른 선택보다
정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18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계속 한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돈값을 하는가를 다시 증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